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구에 이어 경주 월성을 방문했습니다. 대선 공약이었던 신라왕궁 복원사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지방정부 업무보고차 대구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경주 신라왕경 복원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으로선 처음입니다.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800여 년간 신라의 왕궁이 있었던 자리에 왕궁 복원을 추진하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업입니다. 페르시아하고 통일시대들이 실크로드 통해서 많이 교류를 했다는 얘기죠. 그게 내년에 나오는 다 나옵니다. 흥미롭네요. 이게 이제 다 정리되면 거기에 또 이렇게 전시도 하면서. 박 대통령은 왕경 발굴 작업자 등을 격려하고 철저한 보증과 완벽한 복원을 당부했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도 이번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춰 최양식 경주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왕궁 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최 시장은 문화재청의 기존 계획은 발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중요한 왕궁 착공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석빙고 앞에 그 부분이 조원전이나 평의전과 같은 아주 중심적인 건물이 거기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를 집중 발굴을 해서 최 시장은 이를 위해 나머지 사업비를 조기 투자해 발굴 기관을 최대 10곳까지 추가 투입하고 집중 발굴을 통해 왕경 착공을 앞당기는 일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으로 천년 신라의 왕궁을 경주 땅에 재현하는 이번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서명운동 참여 시민이 32만 명을 넘었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 등 70여 개 지역단체로 구성된 포항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후 시민 서명을 받은 결과 32만 8천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결과라며 조만간 중앙부처와 국회 등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서명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에 전력 판매량이 IMF 사태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는 분석 자료가 나와 정부의 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전력 수요 감소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에너지 정의 행동은 한전의 전력 통계 속보를 분석한 결과 올 7월 전력 판매량이 3만 9천 기가와트 아워로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했고 이 가운데 산업용은 2.4%, 누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주택용도 0.4% 각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7월 전력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IMF 사태 직후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근거로 삼았던 전력 소비 증가율 2.5%가 잘못 예측된 것이라고 지적해 영덕 원전 건설 추진 과정에서 계속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연안 안반의 60% 이상이 풀 한 폭이 없는 바다 사막으로 변하면서 그동안 주로 남해산 감태를 이용해 바다숲을 조성해 왔는데요. 감태보다 바다숲 조성 효과가 훨씬 좋은 대황을 이용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갯녹음이 확산돼 동해안에서 바다 사막화가 가장 심각한 포항 연안입니다. 풀 한 폭이 물고기 한 마리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전복도 종묘가 없고 그 성게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소라 같은 게 멸종이 다 돼갑니다. 오늘 바다에 풀이 없으니까. 동해 연안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지만 영덕 앞바다의 한 곳만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영덕과 울릉도 독도 일부 해역에서 자생하는 대형 해조류인 대황이 군락을 이뤄 생기가 넘칩니다. 대황은 그동안 바다숲 조성 해조류로 거론돼 왔고 마침내 올해 처음으로 인공종묘 생산에 성공해 바다에 이식됐습니다. 대황은 키가 2m까지 자라고 지금까지 주로 이식해오던 남해산 감태에 비해 가지와 잎이 더 풍성하게 자랍니다. 잎이 감태보다는 대황이 더 무성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그 대황이 더 감태보다 크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대왕을 이용한 바다숲 조성 사업은 올해 포항과 영덕 등 4개 해역을 시작으로 해마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가 동해안시군에서 수산 분야 FTA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과 폐업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지난 2011년 8월 1일 이전에 생산한 실적이 있으면서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오징어를 직접 포획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벌금형 이상의 벌칙을 받지 않은 어업인들입니다. 어선과 면허를 등록한 시군에 지급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3대 1인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대1 이하로 조정하도록 결정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통폐합이 불가피합니다. 여야 간 또 도시와 농촌 의원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갈등이 심한데 오늘 대구에서 대구 경북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오늘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에서 지역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에선 인구 상한 초과 지역은 2개 선거구고 7개가 인구 하한 미달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인구 하한 미달 지역이 경북에 집중돼 있어 농촌 지역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농촌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반영할 기회가 아마 적지 않나 이렇게 해서 경상북도에 현재 15개 구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축소하지 말고 인구 하한선을 현재 결정보다 더 올려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대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 비례대표에서 농어촌 지역 대표가 국회에 입성 많이 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역구로 선출하는 의원 수를 좀 늘린다라면은 좀 더 이제 우리 농촌 지역 국회의원 수 대표성을 줄이는 것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통폐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가 결정한 인구 편차 2대 1은 반드시 준수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농어촌 지역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되 획정위는 다음 달 13일 단수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여서 국회가 수용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 경주 시민 만여 명이 서명한 집단 상소문인 만인소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환경연합은 월성 1호기의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정부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며 수명 연장 재검토를 주장하는 경주 시민 만여 명의 뜻을 모아 만인소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90m에 달하는 만인소를 펼치는 퍼포먼스 등과 함께 진행됐습니다. 포항의 해군 6항공전단 부대 앞 몰개월 비행기 공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했습니다. 지역 초중 고교생 체험학습과 안보 교육 현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상위를 비행하며 경계와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초계기부터 고성능 다목적용 전투기까지 퇴역한 비행기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한 해군 6항공전단 부대 앞 몰개월 비행기 공원입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안보공원으로 순직자 추모비와 해군 항공역사관 등이 있습니다. 공원의 이름인 몰개월은 해군 6항공전단과 비행기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포항 청림동의 옛 지명입니다. 이번 개성 공사는 해군 6항공전단이 계획하고 포항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과 함께 추진한 공원 환경 개선 사업으로 민관군 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꼽힙니다. 민간군이 힘모아 완성한 몰개월 비행기 공원은 앞으로 지역 학생들의 안보교육 현장으로 각광받을 전망입니다. 경관이 개선되고 휴식 공간이 확충된 몰개월 비행기 공원은 지역민들의 휴식과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오늘 오전 4시쯤 경주시 내남면 경부고속도로 경주 나들목 인근에서 인천을 출발해 울산으로 향하던 고속버스가 앞서 가던 18톤 트럭을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52살 이모 씨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승객 28명 가운데 11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르막길에서 고속버스가 트럭을 뒤에서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에 준공 이후 처음으로 방패물 1000드럼이 추가로 반입됐습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한울원전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1000드럼이 오늘 전용 운송선인 청정누리호를 통해 방패장 내 인수 저장 건물로 반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패물은 인수 저장 건물에 보관된 다른 방패물 4,000여 드럼과 같이 안전검사를 거친 뒤 지하 처분장 4일로로 영구 저장됩니다.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포항과 울진에서만 해오던 다슬기 방류 사업을 올해는 영덕과 경주 지역 하천에도 확대해 오는 11일까지 총 70만 마리를 방류합니다. 연구센터는 지난 4월 자연산 다슬기 어미를 구입한 뒤 어린 다슬기의 생존율을 높이는 출산 유도 장치를 개발해 특허 등록했고 이를 이용해 올해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울진에 있는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는 앞으로 종묘 생산 기술을 배우려는 어민에게 이를 전수하고 내년부터는 방류 시기를 연 2회로 늘릴 예정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가을 날씨가 물씬 느껴졌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겠고 동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맑은 하늘 아래 구름만 둥둥 떠다니는 하루였습니다. 이제는 낮에도 공기가 시원해서 그렇게 덥지 않은데요. 내일도 우리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 많고 선선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기는 더 쌀쌀하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의 아침 기온이 포항이 19도, 경주는 1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파도의 높이가 최대 4m까지 일겠는데요. 당분간 북동풍이 지속적으로 불면서 바람이 강하고 물결이 높겠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예상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가운데 구름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7도, 독도 20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2도, 독도 23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 구름 지나면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1.5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19만 6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50여 곳에 25개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19만 6천 원, 대형마트는 27만 6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9%와 0.8%가 오른 것으로 품목별로는 한우와 조기, 시금치 등은 가격이 올랐고 사과와 배, 밤, 대추 등 과실류는 작황이 좋아 가격이 내렸습니다. 영덕 교육발전기금 모금액이 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달 들어 영해면 괴시리 주민들과 영덕군청 축구 동호인들이 도청 공무원 축구대회 우승 상금을 기탁하는 등 기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영덕교육발전위원회의 모금액은 총 102억 3천여만 원으로 영덕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기숙사비와 장학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새로운 소통 채널인 포스코투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포스코투데이는 기존 포스코신문과 사내방송, 블로그를 하나로 통합했고 실시간 뉴스와 우리들 이야기 등으로 구성됐으며 동영상과 이미지,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이해 관계자와 사내외 인사에게는 포스코 홈페이지와 뉴스레터를 통해 매주 한 차례 관련 정보를 알릴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도를 일대 정비하고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목재 운반과 산불 진화, 병해충 방지 등을 위해 지난 84년부터 2,300여 킬로미터의 임도를 개설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임도는 일반 도로보다 폭이 좁고 커브 구간이 많아 운행에 주의가 필요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와 버선류 채취 등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재배업 생산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14년 농림업 생산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배업 생산액은 26조 422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나 떨어졌으며 품목별로는 식량작물이 8.6%, 채소 7.7%, 과실은 13%나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